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책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거의 4%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냈고 또 내려가는 종목들은 물을 타다 보니까 평소보다 매매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오늘도 미국 소식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내리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연준 위원 2명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동결로 결정하면서 미국은 올해 내내 금리는 4.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가 된 물가 데이터가 긍정적이지 못했는데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보면 전년 대비 2.6%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보다 0.1%를 상회했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가 2% 근처로 내려오다가 최근 2달간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가 물가에 조금씩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된 미국 고용지표는 쇼크 그 자체였는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이번 달은 7만 3천 명으로 예상치보다 약 3만 명 정도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달에 14만 7천 명이 고용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크게 수정하고 여기를 보시면 1만 4천 명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실제 고용된 인원을 거의 10배 정도 뻥튀기로 발표를 했다가 한 달 만에 급하게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통계를 작성하는 책임자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고용이 더 빨리 침체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전망은 77%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된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장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일주일간으로 보아도 2% 넘게 빠지면서 이번 주는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조정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세금 정책 개편안이 나왔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갔고요. 내용을 전부 살펴보았는데 일단 주식 관련된 세금 정책이 너무 불리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린다는 것이라든지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것은 기존에도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보다 너무 혜택이 줄었습니다. 여길 보시면 배당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안 되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40% 넘어가거나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종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기준이라면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현대나 기아차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고배당주들은 금요일에 박살이 났고요. 한국 시장이 큰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는 3200을 돌파하고 잘 안착하나 했지만 결국 금요일에 거의 4%가 하락해버렸고 다시 3100 근처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 고점인 3300을 뚫을 수가 있을 것이냐가 아니고 3000을 지지를 할 수 있겠냐, 이걸 조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매매 동향을 보고 있으면 아직 완전하게 암울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계속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조금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1조 3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매수하고 있으면서 한 달간으로 보면 5조 원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다시 백투더 4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ISA 계좌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SA 계좌에서 일주일 동안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먼저 현대차 우선주를 17만 4천원, 그리고 17만 6천원에 5주씩 매도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2천원씩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5주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매도 구간은 17만 8천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조만간에 이 가격 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당분간 현재 수량을 그대로 보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을 전량 매도했는데 19,000원 깨지면 절반 정도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8일에 깨지길래 300주를 팔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배당주들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키움 고배당 물을 타야 됐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타이거은행은 일단 팔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은행은 이번 주에 모두 정리를 했고, 반대로 키움 고배당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주씩 물을 타다 보니까 총 400주를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DN 오토모티브를 새롭게 데리고 왔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총 250주를 더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DN 오토모티브는 ISA 계좌에서 250주를 가지고 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25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총 500주로 수량을 맞출 생각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50주씩 담을 생각이고요.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50주씩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PBR 한배 수준인 34,700원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던 키움 고배당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약 1,500만원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타이거은행을 매도를 했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일단은 2천만원 정도까지는 수량을 늘리고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그동안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타이거은행이 빠졌다 보니까 잔고가 조금 칙칙해졌더라고요. 그래도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115주가 남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7만 8천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조금씩 덜어내고요. 혹시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면 또 물을 조금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ETF들 중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던데 미국 배당주들도 올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난번에 100주를 덜어 놓았으니까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씩 더 물을 타고 다시 1000주를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JR 글로벌 리츠는 이번 주도 계속 하락하면서 주가가 다시 2,400원대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배당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계속 냅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맥쿼리 인프라 상반기 실적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운용 수익은 작년보다 7.5%가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10%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거의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주당 순이익은 509원이었거든요. 작년 상반기 EPS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80원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상반기 배당금은 6월 기준으로 배당을 했고 이번 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배당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일단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이번 주에 외국인이 크게 매수하면서 11,800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빠지면서 11,600원으로 마감했는데 그렇지만 하반기 배당 기준일인 12월 말까지는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면 리츠 종목들도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저의 평단가는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고 평단가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12월까지는 그냥 홀딩하고요. 주가 흐름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한 종목씩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합쳐가지고 총 19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는 또 주가가 상승해서 평단가를 회복을 하더라고요. 10주는 덜어 놓았는데
아니 또 금요일에 크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6만원에 다시 또 1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여러 업주를 더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도 ISA 계좌와 동일한 패턴으로 5주씩 10주를 덜어내었고요. 그리고 DN오토모티브가 이번 주에 배당락이 있었거든요.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100주를 덜어놓았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ISA 계좌에서 DN오토모티브 수량을 늘리는 대신에 여기서는 조금씩 매도를 하니까요. 이번 주에는 총 150주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재 약 4%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을 더 타고 평단가를 최대한 더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리다가 평단가를 회복한다면 물을 탔던 수량은 덜어내고 최종적으로는 60주만 남겨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혹시 ISA 계좌에서 물을 타야 되는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물을 탈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커버드 콜도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 불타기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유할지 고민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이제 또 조정이 찾아온 것 같거든요. 한 주 동안 투자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